배진이 미친데 하지 말라니까. 자 볼게. 아 저 청개구리 같은데 그거 싫어? 심각해. 저거 웃잖아 저거. 요거 하기 전에 뭐 문단 표시 좀 미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문단 표시 좀 미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전부 다 그 5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5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또 못 지웠네. 자, 5문단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여기 풀이하면서 지문 설명 좀 할게. 자, 33번 문제부터 봅시다. 33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솔직히 너무 찾으라 그랬고, 자, 이게 지금 사실 이해 문제야. 사실적 이해 문제고,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 확인하는 문제지. 답부터 얘기할게. 2번이죠? 1번. 1번이지. 쟤는 자꾸 쉬운 걸 틀리네. 아니 얘가 자기 믿고 2번이라 해가지고 야, 믿을 게 없어서 거세말이 믿네. 믿을 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1번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였다면 이게 지금 가정이지 이 부분이. 그래서 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가정되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라 그랬어. 그렇지? 중요하게 보라 그랬어. 이런 부분들 특히 요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가정되는 부분들 혹은 조건을 내세우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다. 왜? 이 가정이 결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치? 자, 볼게.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였다면 자,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고 했어. 자,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틀리는 부분은 대체로 어느 부분일까? 뒷부분이겠지. 앞부분은 가정이니까. 그렇지? 쌤이 근데 굳이 앞부분을 먼저 확인해보라고 한 이유는 지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뒷부분 내용이 선지 구성에 있어서 앞부분보다 전자보다 후자가 틀릴 가능성이 높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그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 자, 정답이 1번이니까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였다면 자, 여기 2문단 한번 잠깐 확인해 볼게. 2문단. 자, 2문단 내용 잠깐 한번 확인해 볼게. 자, 협박에 의한 행위. 우리가 여기 협박에 의한 자, 여기까지 정리해 줘요.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 그치? 강요된 행위. 요 강요된 행위라는 말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 강요된 행위라는 말이 어디에 등장하냐?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쯤에 나와. 쌤이 뭐 중요하다 그랬어? 이거 비문학 문제 풀 때는 접속어, 표지 혹은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 여기서 답이 많이 나온다 그랬지? 그치? 자, 이때 표지지. 이때 부사어잖아. 그치? 이때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인 책임 조각 사유 역시 이때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인 책임 조각 사유 역시 형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예로 뭐가 있대? 강요된 행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치? 자, 그러면은 강요된 행위 1번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협박 역시 무슨 행위야? 어떤 행위라고 봐야 돼? 협박 역시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협박하면은 내가 강제로 그 협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칼 들었어. 그치? 하라고 시켰어. 협박해. 그치?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치? 당장 내가 뒤지게 생겼는데. 이제 하게 되잖아.
협박에 강요된 행위였다면, 근데 지금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볼 수 없다 그랬네. 자, 여기 볼게. 뭐라고 나있는데? 이때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인 책임조각 사유 역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얘들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말은 조각해요. 여보세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이 말이야. 요건 또 앞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조각 사유라는 거는 조각이라는 게 부셔진다는 말이잖아. 그치? 깨진다라는 말이잖아. 조각된다라는 건. 조각. 그치? 성립 요건에 이런 게 나와 있어. 구성 요건 나와 있지. 구성 요건. 요게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범죄가 인정이 되려면. 이건 위에 있었지. 구성 요건 해당성. 그다음 위법성 책임. 요거 나와 있고, 구성 요건 해당성에 해당되는 게 다시 지금 언급이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언급해 줬는데, 근데 여기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고, 그치?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고, 첫 번째가 이거였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법성이 있어야 돼. 위법성이 추정돼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하지만 여기 되게 중요하지 내용. 하지만 접속어 뒤에 되게 중요한 내용 나지. 하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더라도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는 것은 봐봐. 위법성 조각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거는 곧 뭐를 얘기하냐? 그러니까 위법을 짜게 하는 거잖아. 짜게요. 그치? 그러니까 위법성이 조각됐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위법이 아니니까. 그치? 위법하지 않은 거니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응. 내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면이라고 얘기했니 혹시 내가? 아니요. 조각된다라면 얘기했지. 네. 그치? 자, 그러면 어, 어, 어.
그럼 위법성이 조각되어라는 말이 아니고 잠깐만. 이렇게 저 33번에 시간을 오래 쓰시. 잠깐만. 내가 순간 좀 잘못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얘기할게.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성립 요건이 책임은 행위자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책임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증하지 않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인 책임조각 사유 역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게 강요된 행위가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답의 근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어떤 말로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걸 말을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될까? 범죄로 볼 수 없다면. 자,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되는 거지. 이거는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되는 거지. 이유는 뭘까? 행위자가 스스로 뭐 선택해서 한 거야? 아니지.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행위자가 실행하게 된 거 아니야. 그 행위를 하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범죄로 볼 수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렇다라는 건 뭐야?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된 거지. 그치? 그렇게 이해해줘야겠지.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된 거지. 위법성이 조각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이다. 라는 거. 쌤이 선후 관계 정리한다고 좀 시간이 걸렸다. 순간 쌤도 약간 좀 살짝, 잘못 지금 판단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어. 미안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자, 그래서 답 1번인 거야. 혹시 2번, 3번, 4번, 5번 질문 있니? 없어 넘어갈게. 네. 자, 그래서 답의 근거는 여기 나와 있었다. 여기 나와 있었다. 자, 넘어갈게. 그다음에 34번 볼게. 네. 34번. 가의 이유를 추론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자, 추론 문제인데. 추론 문제야. 자, 추론 문제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자, 정답 5번이야. 자, 5번 골라주고. 쌤, 얘 또 틀렸어요, 얘. 준혁이는 좀 비문학 연습 좀 많이 하자. 너는 이것도 넌 이거 좀 많이 어려울 거야. 이제 33분 맞았어요. 잘했어. 아까 그래줬어? 자, 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 이거 잠깐 볼게. 자, 왜 5번이냐? 자, 5번 한번 읽어볼게. 행위자가 자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 유무에 따라 그 행위가 고의와 과실로 구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고의랑 과실의 차이를 알아야겠네. 고의는요, 그치? 고의는 뭐냐? 자, 여기 지금 그 3문단에 1. 그치, 미필적 고의가 나오는데 3문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역시 고의범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럼 미필적 고의는 어떤 개념이냐? 쌤이 그 핵심어 개념 챙겨보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치? 미필적 고의는 뭐냐? 마음속에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 이게 미필적 고의예요. 네. 그러니까 뭐야? 예를 들어서, 그치? 진이가, 이거 하면, 불나겠지? 아이씨, 이거 저 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실행을 해. 네. 그치? 요러면 미필적 고의야. 그치? 근데 과실은 뭐냐? 그러니까 쌤이 과실도 두 개 나오지. 인식 있는 과실이랑 인식 없는 과실인데, 그치? 인식 있는 과실은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미필적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인식 있는 과실이 이거야. 내가 이거 해도 이거지. 내가 이거 하면 쉽게 위험할 수 있겠는데? 균형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심하면 되지. 하고 행하는 건 뭐야? 이건 미필적 고의야? 아니지. 이거는 뭘로 봐야 돼? 과실로 봐야 되지. 과실 중에서도 인식 있는 과실로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뒤에 어떤 얘기를 했었어? 운전자 얘기를 하잖아. 그치? 운전자가 이 특정 행위를 했을 때 보행자나 다른 사람이 위험해질 거라는 거는 인식을 해. 인식을 하지만 내가 근데 그거를 일부러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려고 그렇게 운전하는 건 아니잖아.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그치? 하지만 그 행위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났으면, 그렇게 됐다라면 그거는 인식 있는 과실인 거지. 미필적 고의는 아이씨 니 좆대 봐라 마음속으로. 이게 미필적 고의인 거야. 그치? 요 차이가 나라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되지? 한준아. 자, 그러면은 별거 없어. 자, 그럼 미필적 고의는 마음속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미필적 고의고, 이건 너네가 알아두면 좋아. 이거 너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인식 있는 과실은 뭐냐?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있다. 자, 인식 있는 과실은 4문단에 있어. 4문단에 있는데 인식 있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은 이런 거지. 인식했는데 문제가 생긴 상황. 그치? 인식은 했지만 결과가 안 좋게 일어난 거. 그치? 자, 요게 인식 있는 과실이다. 차이는 요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그 4문단이랑 4문단이랑 그 다음에 3문단에서 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핵심어의 어떤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정답 5번이다. 행위자가 자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용인한 의사 유무에 따라. 그치? 마음속에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미필적 고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말 그대로 고의성을 가지지 않고 있으면 뭐야? 그러면은 인식 있는 과실로 봐야겠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돼야겠다. 이해되지? 자, 넘어갈게. 자, 다음 35번.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요거는 정답 1번이야. 요거는 별로 어렵진 않았는데 한번 볼게. 자, 35번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기업과 니은은 업무로 인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얼마만큼 예견했는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럼 법정형이 과연 달라지냐? 자, 달라지는 건 맞아. 그렇지? 요게 지금 원문단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요게 중요해, 지금. 발생 가능성을 얼마만큼 예견했는가에 따라서 형법형이 달라지지 않아. 법정형이 달라지지 않아. 그렇지? 원인을 잘못 얘기했어. 이거는 무조건 과실을 규정을 해놨어. 과실의 중함을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 어떻게 규정을 했냐? 오문단에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발생 가능성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매몰되면 안 돼. 말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 그러면은 문제 무조건 틀려. 답이 나와 있으니까,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맞을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가면 틀리는 거야. 오케이? 지문이 어려우면은, 만약 지문이 어려우면, 그냥 단어에 의해서 쫓아가면 의외로 또 쉽게 맞죠. 왜냐면 출제자가, 이거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 자체만 봐도 문제를 풀어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단어만 보고 대충 이게 맞겠지 하고 하면은 틀려. 오케이? 자, 한번 볼게.
여기 읽어보면은 지금 업무상 과실은 자 여기부터 볼게. 업무상 과실은 업무가 계속적 반복적인 수행을 요건을 하기 때문에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그러면 통상의 과실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거야? 업무상 과실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거야? 업무상 과실이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거지 지금. 그렇지? 비교를 했을 때 이거의 말은 뭔데? 이 말인즉슨 이거잖아 지금. 그치? 이게 더 무겁게 처벌된다라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네. 그냥 닥치고 뭐야? 뭐 발생 예견 가능성, 그러니까 발생 예견 가능성이 업무상의 과실이 더, 그러니까 업무상의 과실은 발생 예견 가능성이 더 높아.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야. 이거 했을 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눈에 보이는 거야. 통상의 과실에 비해서. 그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야? 무조건 업무상의 과실이 무겁게 처벌된다는 거지. 그냥 무조건 통상의 과실보다는 업무상의 과실로 무겁게 처벌돼. 업무상의 과실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거지. 그렇지? 물론 특성은 업무상의 과실이 뭐라고 얘기했냐?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상 과실을 무겁게 처벌하는 건데, 근데 어쨌거나 결과는 뭐야?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업무상 과실을 무겁게 처벌하는 거지. 결국에는 그럼 무조건 답이 1번이 돼야지. 발생 가능성을 얼마만큼 예견냐에 따라 법정이 달라지는 거야? 아니지. 그럼 예를 들어서 통상의 과실에서 예견 가능성이 높으면 그럼 통상의 과실을 무조건 처벌하는 거야? 아니잖아. 이 과실은 이게 예견 가능성이 이게 좀 높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처벌될 수 있겠다. 아니 업무상의 과실은 이거는 예견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처벌을 좀 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법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냥 뭐야 이거는 그냥 통상의 과실보다 업무상의 과실이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더 높으니 업무상 과실이 더 높으니 당연히 업무상 과실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줘야겠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문제는 오문단 보면 잘 풀어낼 수 있다. 자, 여기는 아마 쉽게 맞췄을 거야. 그렇지? 쉽게 맞췄을 거고. 자, 그 다음에 36번. 자, 36번. 자, 36번은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고, 이거는 보기를 한번 보자. A씨가 변주야. A씨가 지금 변주인데, 지금, 싸우다가 강아지가 지금 보면은, 그치. AC 반려견이 B씨가 AC 반려견한테 물렸어. 그치?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건 알겠어. A씨의 반려견에 의해서 B씨가 지금 피해를 본 상황이지.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개새끼를, 입마개를 좀 해야, 입마개를 좀 하는 거 뭘 해야지. 저거는 A씨가 잘못한 게 맞죠. 자,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 A씨가 이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 그지? 그럼 이건 뭘로 봐야 돼? 미필적 고의로 봐야 되죠. 이걸 미필적 고의로 봐야 돼? 인식 있는 과실로 봐야지, 이거는. 야, A씨가 B씨, 아이, 새끼. 걔한테 물려서 내 걔한테 물려서 하면 좆대 봐라. 아이, 새끼. 나한테, 존나 개소리 하면서, 맨날 지니 하면서, 맨날 쌉소리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걔한테 물려봐서,
한번 쌤통 한번 다 해봐라. 한번 좀 고통을 느껴봐라. 라고 하고 일부러 푼 거야? 아니잖아. 일부러 풀어. 아니잖아. 일부러 푼 게 아니잖아, 저 상황이.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봐야 돼? 인식 있는 과실로 봐야겠지? 인식 있는 과실로 봐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됐냐? 중요한 건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 처벌 받게 됐어.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지게 됐어. 그치? 그런 건 징역을 보내야 돼. 그러니까 과실로 인정이 된 거지. 그치? 과실로 인정이 됐다. 그리고 벌금 150만 원에 처했다. 그리고 상황을 봤을 때 요거는 과실 중에서도 인식 없는 과실이 아니라 인식 있는 과실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거지. 그치? 자, 문제 한번 볼게. 자, 여기는 인식 있는 과실, 미필적 고의 이걸 구분하는 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고 그 특성 혹은 법적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했다는 거. 오케이? 자, 정답은 2번이야. 자, 왜 2번인지 한번 볼게. 자, 왜 적절하지 않냐, 2번이.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식한 점은 여기까지는 문제 없고, 그러면 이 인식한 점이 과실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아. 자, 어떠냐? 자, 이거 4문단 한번 볼게. 4문단. 4문단 한번 볼게요. 자, 4문단에 뭐라고 나있냐? 자, 여기 인식 있는 과실 여기 4문단 나오지. 근데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한다라고 여기 교통사고 얘기 통해서 지금 언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과실은 당연히 뭐겠어? 인식 있는 과실이랑 인식 없는 과실을 얘기하는 거겠지. 인식 없는 과실이랑 인식 있는 과실. 자, 근데 두 과실의 형법상 취급에는 차이가 없다. 과실범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나있네. 그럼 도도 말고 뭘 골라야 돼 무조건? 2번. 그냥 2번 다 골라야지 무조건. 무조건이지. 그치? 이거는 다 2번이 해야겠지. 그치? 자, 37번. 자, 요거는 그냥 답만 확인할게. 1번. 자, 요거는 정답 1번이지? 1번. 1번이지? 요거는 뭐 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 잠깐만 쉬었다가 지금 할게. 뭐 했다고 벌써 4시.